우리나라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은 어딜까요?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오랫동안 기부 금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시가총액 1위에 걸맞는 품위를 보여주고 있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자산의 무려 50%인 5조 원을 기부하기로 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런 최고의 기업가 CEO뿐 아니라 많은 부자와 연예인들도 기부를 합니다. 때로는 직원들 급여 올려주는 것도 인색하면서 기부를 곧잘하는 기업도 있죠.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기업가 부자들은 왜 기부를 하는 걸까요? 세금 혜택? 이미지 메이킹? 아니면 일정 수준의 이상의 돈을 벌면 저절로 시혜를 베풀고 싶어지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빌 게이츠도 기부로 유명하죠. 그는 돈이 많은 만큼 세계 최대 규모의 기부재단을 운영 중이라 자녀 3명에게는 자산의 0.02%, 우리 돈 110억씩만 소박하게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악마라 불리던 빌 게이츠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 때는 언제고 왜 그냥 돈을 퍼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기부된 돈은 왜 우리에게 스치지라도 않는 걸까요? 시퀀스2 IT의 시작. 1970년 한국 대학에는 컴퓨터라는 걸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시절, 빌 게이츠가 나온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 스쿨에는 한 수학 선생님에 의해 컴퓨터라는 게 설치됩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그 귀한 물건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해줍니다. 당시 컴퓨터는 아주 귀하기도 하지만 생소한 것이었어요. 때문에 그 물건을 들인 선생님조차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아이들이 그 이상한 물건의 사용법을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건에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지금의 컴퓨터와는 다르게 몇 안 되는 기능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내 컴퓨터에 관심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컴퓨터는 모니터도 마우스도 없었거든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별로 되는 게 없는 타자기나 전신 같은 기계였어요. 그런데 몇 안 되는 아이들이 끝까지 그 요상한 기계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엔 빌 게이츠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를 보내줄 만큼 빌 게이츠의 가정은 넉넉했습니다. 때문에 빌 게이츠는 입양 가정에서 자란 동갑내기 스티브 잡스와 비교되곤 합니다. 미국의 재벌과 한국의 재벌의 차이는 자수성가라고 하죠.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잘 나가는 변호사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아니니 빌 게이츠는 자신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혼자 잘나서 되는 일은 없죠. 스티브 잡스에게는 워즈니악이 있었다면 빌 게이츠에게는 폴 앨런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먼저 빌 게이츠가 떠오르지만 그 반대편 한 축에는 폴 앨런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것도 폴 앨런이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사명을 지은 것도 폴 앨런입니다. 빌 게이츠는 폴 앨런보다 2살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학년이 달랐던 그들은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로 친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소위 컴퓨터를 좀 안다라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한때 그 둘은 나란히 세계 부자 1, 2위에 사이좋게 이름을 올렸었죠. 어떤 일이든 간에 누구와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자신이 가장 친한 사람 10명의 평균을 내보라고. 학연, 지연, 혈연, 공직자가 이것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면 위험하지만 공직과 상관없는 개인에게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만한 무기가 없죠.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봉사활동 사교 모임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 활동이 얼마나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뿌듯함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런 곳에서 알게 된 사람이 알짜배기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남을 돕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소리고 남을 도울 만큼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한 네트워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큰 교회에 다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의 IT 업적들 중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결정적 계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 IBM과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 게이츠의 어머니와 IBM 회장님이 같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마침 IBM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줄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잘 지내시죠? 요즘 프로그램 그거 하는 회사 찾는다고. 그거 우리 아들이 하버드 때려치우고 맨날 첫날 붙들고 있는 게 그 프로그램인가 뭔가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 그쪽에서 아주 알아주는 모양이에요.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잠도 안 자고 그것만 하잖아요. 베이직? 그것도 우리 아들이 만들었잖아. 어떻게 빌한테 한번 연락드리라고 할까요? 당시 IBM의 회장 존 오펠에게 빌 게이츠 어머니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에 공급한 MS-DOS는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IBM에 등에 탄 마이크로소프트는 작은 벤처 기업에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훗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과의 만남도 빌 게이츠의 어머님이 주선했죠.
그렇다고 빌 게이츠가 운만 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특출난 재능과 승부욕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명실상부 IT 업계 최고의 천재 개발자고 수학과 프로그램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프로그램한 컴퓨터 언어 베이직은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퍼스널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사용하는 베이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베이직일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을 지배했고 베이직 자체가 프로그램의 표준이 되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IBM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믿고 계약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 5년간은 빌 게이츠가 회사 내의 모든 작업에 직접 손을 댔을 정도로 실무에 능했고 폴 앨런과 프로그램 대결도 할 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2살 형인 폴 앨런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주도권을 더 가져갔던 것만 보아도 빌 게이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경영 스타일도 경쟁사들을 없애거나 합병하는 수완을 보여줄 만큼 시장 자체를 장악하려는 욕구가 강해서 독점으로 인한 법적 분쟁도 오래갔고 사람들이 그를 실리콘밸리의 악마라고 부른 것도 그런 그의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온화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사업가로서의 욕심이나 승부사 기질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삼성 이건희 전 회장처럼 스피드 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속도 위반으로 이렇게 머그샷도 찍힌 적이 있죠. 하지만 이런 빌 게이츠의 이미지는 그동안 많은 기부와 함께 자유롭고 온화한 부자 할아버지로 바뀝니다. 그 옛날 록펠러가 돈밖에 모르는 잔인한 자본가에서 기부천사 이미지로 물탄 것처럼 빌 게이츠는 어머니와 아내의 영향으로 기부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가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기부재단입니다. 이젠 전 아내가 됐네요. 이 재단은 세계의 어려운 곳에 교육과 의료를 주로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워렌 버핏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지원받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 록펠러 가문의 데이비드 록펠러 등 많은 부자와 각계 인사들로부터 기부 참여를 독려해왔죠. 또 민주당을 지지하며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빌 게이츠는 환경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최근 그런 그의 행보는 마치 세상에 좋은 일이란 좋은 일은 다 할 기세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ESG 지표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기업의 사회적 의무, 그러니까 환경, 사회적 가치, 투명한 지배구조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냐가 그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ESG 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기업은 투자를 하죠. 즉 기업은 자신들이 쓰는 돈이 다시 돈을 버는 데 쓰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변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기부는 투자를 더 큰 그림으로 하는 큰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일각에선 미국 부자들의 이러한 기부가 브레이크가 없는 빈부격차의 끝이 공멸로 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빈곤층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최고의 이타심은 최고의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동기야 어쨌든 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부자들의 의무 같은 도덕적 개념을 떠나서도 부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짜 플렉스고 간지다 라고 치켜 세워져도 좋은 게 아닌가 싶네요. 빌 게이츠와 폴 앨런도 실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트라퍼 데이터라고 하는 교통량을 계산하기 위한 컴퓨터를 판매했는데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때 처음 알았다고 해요. 재고 관리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에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했다고 해요. 역시 어려운 건 피해가야 해.